안녕하세요. 주식 국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세종메디칼이랑 그 다음에 블루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쨌든 시장 먼저 봐야겠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5% 시장이 오면, 상승하는 종목이 5% 시장이 오면은 95%가 하락을 하는데 이게 탄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포무라는 것이 상승할 때도 올라오지만 하락할 때도 무섭게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하락의 폭이 엄청나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부르는 그런 시대가 왔을 것 같아요. 오늘 자로 보시면은 여기 신용장고가 어쨌든 19조를 깼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지난주 이틀 전에 반영을 한 거니까 18조를 갖다가 내려왔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그 시점이 17조까지 갔었거든요. 최소한 17조까지는 가야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나올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말할 거 없죠. 끝도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의 수익을 나오는 거. 그리고 오늘 기관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는데, 이거는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좀 해준다고 나와야 되는 건데, 오늘 연기금은 들어오지 않았죠. 연기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쇼커버링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쇼커버링. 반대매매, 그러니까 그 공매도친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긴간이나 금융투자에서 한번 들어온 걸 수도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갖다가 많이 샀다고 보지만 이거는 방향성이 어느 쪽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지켜봐야 된다. 전체 시장이 다 안 좋아요.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여러 군데 다 좋고, 코스피는 거의 마이너스 5%까지 가면서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 CFD에 대해서 이제 내일부터 반대매매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어쨌든 오늘 세종메디칼 급등한 종목 한번 봐야죠. 세종메디칼 이게 그 최근에 한 2년 동안 시세를 갖다 엄청나게 등락을 주더니 뭐 갑자기 보니까 카나리오 바이오가 또 여기 엮여 있더라고요. 이것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카나리오 바이오 M이라는 곳이 다시 한번 이제 세종메디칼에 이렇게 또 마술을 뻗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계 기업의 특징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액이 점점 감소하거나 혹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나빠지는 상황, 그리고 유보율은 있지만 이 유보율 자체가 악랄하게 쓰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카나리오 바이오에서 군침을 흘리는 거겠죠. 유보율이 현금성 자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회사 자체는 점점 보면 나빠지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버는 거 이상으로 매 분기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주당 배당금까지 냈었죠. 참 이거는 경영진이 좀 방만했다. 오너 리스크가 존재하더니 역시나 다른 쪽으로 회사를 인수시켜버리는 그런 방향을 틀고 있죠. 자, 카나리오 바이오가 주가가 상승하니까 덩달아 21%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뭐 별 의미 없는데 그냥 A가 가니까 옆에 있는 꾸중물도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뭐 올해 보고 봄합의 글로벌 인성 상삼이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의 통과 이거 했다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상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진행되는 그 3년 넘게 있는 과정에서, 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른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몇몇 분이 카나리오 바이오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 드리는 거는 영상 자료밖에 못 해드리지만, 분명히 제가 영상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나쁠수록 잡주들이 간다. 근데 잡주 중에 잡주가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세력 지분 관계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잡주는 오늘 올라갔고 상한가 같죠. 상한가 같고 여기 있는 이 잡주 친구도 따라서 20 몇 퍼센트 올라가는,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정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 이거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뭐 카나리아 바이오를 갖다가 이렇게 종합제약 바이오 그룹으로 성장을 시킨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많이 봤죠. HLB가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HLB가 지금 그룹 관계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HLB 그룹에 대해서 한 7개의 회사를 연관지어서 해드렸죠. HLB 그룹사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지혈제도 하고 뭐도 하고 안과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카나리오의 오레고 봄합처럼 HLB는 리보세나를 이걸로
이걸로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습니까? 거의 이건 한 3년 이미 넘었죠. 그런데도 결과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카나리오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M&A를 회사를 키우는 게 쉽진 않지만 뭐 키워보겠다는 거, 뭐 키워보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올 산업이 전신이 뭐였습니까? 차량이잖아요, 차량. 차량 하는 애들이 갑자기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바이오를 하겠다? 이건 누가 봐도 전환사채 놀이를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동차 내 외장재를 개발하고 생산업체로 설립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손흥민이 은퇴하고 피겨스케이팅 도전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김국진 개그맨 잘하다가 프로골퍼 갔다가 잘 안 됐죠. 또 누구 있습니까? 마이클 조던. 이것도 잘 안 됐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전문적으로 되는 거는 하나만 해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자, 세종메디칼 200억 규모의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운영자금을 위해서 또 이렇게 했는데 이 대상이 카나리오 바이오죠. 실제로 보면은 전환사채 발행권을 갖다 결정을 한 게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이렇게 해서 총 얼마냐면 300억, 100억, 200억, 600억에다가 200억, 800억 정도 돼요. 800억. 이게 회차를 갖다 왜 이렇게 잘못해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800억 정도를 갖다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잔금기를 갖다가 미루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알 수가 없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시면 뭐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카나리오 바이오 M이라는 곳에서 이제 국도 상사가 최대 주주로 이제 5.3%, 5.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산 총계랑 부채 총계를 이렇게 보면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적죠. 자본금이 이거밖에 다 해봤자 이게 100억밖에 안 돼. 100억. 100억밖에 안 되는데 아까 200억도 의아시러 온 거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봤을 때 회차별로 다 더했을 땐 800억이었잖아요. 좀 약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국도 상사를 한번 보니까 여기는 뭐 신재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재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국도 상사가 뭐 적어도 한 185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치더라도 합쳐봤자 285억이죠. 그러면 800억에는 당연히 못 미치고 20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 다음에 전환사채 놀이를 하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회사가 과연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은 뭐 일별 전환 청구 내역 이런 거 있고요. 2회차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했는데 전환가액이 2,061원이에요. 시장이 나빠졌지만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4,400 얼마죠? 자, 10월 1일부터는 또 이거를 갖다가 팔아먹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전환사채 잔액은 뭐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자, 세부 변동 내역. 이 사람들 보시면은 최대 주주였는데 전부 다 보시면 2,061억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손해보는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남은 걸 갖더니 회사가 미상환해야 되는 미상환된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들이 어마어마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한 400억 정도 있고요. 100억 정도. 아까 그 400억에서 이 2061원짜리 전환이 나간 겁니다. 나간 거니까 포함이 됐겠죠. 그럼 이런 쓰레기 회사가 500억을 가지고 있다. 전환사채를. 그런데 이게 뭐 유보율이 아무리 좋고 현금성이 있다 하더라도 본업에서 지금 경쟁력을 낳지 못하는 그 한계 기업이 존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굳이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겁니다. 당장 운영자금이 모자라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뭔가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카나리오 바이오 얘들이 지금 HLB랑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본업 차량에서 갑자기 바이오. 근데 그 바이오도 복강경 뭐 의료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무슨 코로나 이런 쪽으로도 또 하고. 그런데 이거랑 시총을 다 합쳐보면은 절대 빅파마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금 아무리 뭐 1,000억씩 때려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파이프라인 하나 하는데 제가 삼상에서 72%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근데 최소 1조 정도 넉넉하게 봐도 이런데 7,200억을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오너 리스크로 인해 상장 이후에 실패한 회사들 인수 M&A 적대적으로 하면서 주가 노름을 하고 있다.
어제 뉴스 나왔었죠. 주식으로 장난치다 이제 걸리면 10년 동안 못 만든다. 무엇보다도 HLB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긍정적이지 않다. 다만 좋은 거는 지금 잡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나오실 사람들도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손실을 좀 최소화하면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물타기로 나오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면서 현금을 보유해라. 현금 보유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시장.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매도로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매도로 수익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시장에서는 매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매도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있는 거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컴. 블루컴은 이제 오늘 하한가를 맞았어요. 그런데 딱히 뭐 어떤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도 나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보율 여기도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뭐 BPS가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으니까 주당 청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약 50% 정도의 효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죠. 자, 거래량을 그 지분율을 보시면은 뭐 한 57% 정도는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묶여 있고 여기서 한 43% 정도는 유통 주식으로 돈다. 크게 뭐 나쁘진 않죠. 경영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회사.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김영옥이라는 사람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면서 뭐 소수 주주 보호 대책을 마련 요청한다. 무산증자 300%,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200억,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차등 배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넘는다고 하더라도 뭐 차입이 없는 건 좋죠. 차입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차입이 없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 같은 그런 아까 그 세종 메디칼 같은 그런 장난질은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주주 환원이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근데 이런 회사들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지금 주가를 갖다가 한번 띄워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실패했습니다. 자, 어쨌든 신용평가를 보면은 BBB 마이너스예요. BBB 마이너스면 거의 정커본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정커본드 수준에서 크게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익잉여금이 1200원이 있다고 무승을 해달라. CR도 안 먹히겠죠. 어차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 원래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옆에 이럴저럴게 있어서 한 20%좀 넘게 해서 그 기존의 주주들 압박할 수 있었나 봐요. 그런데 공시 보시면 조금 이따 아시겠지만 그 계약이 동업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중은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이 회사가 하는 거는 뭐 블루투스 이어폰 이런 걸 하는 거고, 자, 보시면은 당반기에 매출액이 좀 많이 줄긴 했어요. 이렇게 내수 이런 부분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동자산 엄청나게 많죠. 현금성이 한 97억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렇게 있고, 비유동자산도 좀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부채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본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10%가 부채가 안 됩니다. 상당히 좋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익잉여금 이렇게 있는 거, 이 부분을 보고 김영옥이라는 분이 무중을 하든지 배당을 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 이익이 나가면은 이익잉여금 이 계정에서 무중 혹은 배당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요구를 하는 거겠죠. 아니면 동시를 요구를 하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회사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갖다 건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자, 오늘 여기 이게 좀 특이한 게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이만큼 거래량을 내면서 던졌어요. 그런데 블루콤 자체가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가져갈 만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CFD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같은 종목들 코스닥이 5% 이상 빠지고, 그죠? 그 다음에 코스피가 거의 마이너스 3% 정도 됐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반대매매 나온 데가 많을 거예요. 이 CFD가 뭐냐면 차익 결제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만약에 전문 투자자라고 얘기할게요. 전문 투자자면은 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증권사에 주문을 합니다. 증권사에 A라는 주식을 갖다가 레버리지로 이용해 가지고 레버리지 40%까지 쓸 수 있거든요. 예전엔 100%까지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사려면은 예전에는 10만 원만 있으면 됐었는데 요새는 한 4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40만 원으로 증권사에다가 주문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증권사가 중간에 브로커를 끼워요. 브로커를 끼우는데 이게 대부분이 외국계 기업입니다. 외국계 기업.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파생 상품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증거금 요율 내에서 이 레버리지 비율만큼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금률이 거의 160%였던가 제가 140%였던가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무너진 겁니다. 시장이 무너지면서. 왜냐면 블루코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 시장에서 오늘 대형주들도 어마어마하게 빠졌고 그러다 보면은 CFD 거래를 갖다가 레버리지 크게 하는 사람들은 이 담보 비율을 못 맞췄겠죠. 못 맞췄으니까 내일 증거금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훨씬 더 밀려버리니까 장중에 반대매매 나온 거예요. 장중 반대매매. 최근에 장중 반대매매 나온 거 있었죠. 셀피 글로벌. 그것도 장중 반대매매 나왔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내일 변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면은 CFD 그걸로 바뀐 거 맞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업을 해제해가지고 주주 비율이 23%. 그러니까 최대 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30%에 가깝게 이제 김영욱 씨가 만들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13%가 이탈을 한 겁니다. 뭐 회사가 꼬셨거나 뭐 어쨌던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김영욱 씨가 아마 소액주주들한테 조금 더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한 40% 만들었으면은 회사 자체가 여기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부러진 거죠. 부러지면서 이 사람은 뭐 공중에 떴다. 거기다가 주가까지 폭락을 했으니까 이 주식을 누가 올려주느냐? 그게 문제인데. 분쟁이 일어나면은 주가가 따라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대부분 큰 손실을 가지고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CFD 조금 더 보자면은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 되어 있죠. 뭐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의 발생 이야기다. 뭐 이런 총수익 스와프 거래이다. TSR.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40%의 증거금으로 매수 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므로 최고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 그 반대말은 10배 10% 미만으로 밀리면은 한 번에 반대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코로나 초기에 제가 이걸 많이 보고 있었잖아요. 코로나 초기에 이 CFD를 썼었던 전문 투자자들 골로 많이 갔습니다. 저는 다행히 역 포지션이었어요. 매도 포지션이어서 살아남았는데 이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CJ 대한통운이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빠진 대형주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 소외가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CFD나 신용 레버리지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음날 장이 밀리는 걸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17%인가 이렇게 간 적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거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디뎌주지 않는다면 분명히 CFD발 그리고 신용잔고 반대매매발 이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신규 종목 괜찮은 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꼭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 분할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매도로 수익을 내도록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매도 수익도 만약에 잘못 잡았을 경우에 개인들이 상승하면은 이것도 매도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CFD랑 똑같거든요. 신용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매매 밀리면은 끝도 없이 손실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내가 100만원 넣으면 100만원만 손실인데 저런 CFD나 매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초과 손실이 가능해요. 그래서 종목을 제대로 잡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드리는, 투자에 대한 지침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보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 전달. 괜찮은 종목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A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 거를 갖다가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 사라는 얘기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레포트를 드리고 의견을 드리면 적정가가 올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수익을 보시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폭락하는 시장에서도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기에 뭐 계속 사기만 하시면은 머리 아픈 거죠.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업황에 대해서 차트 한번 보자면 제가 항상 이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여기 박스권에 이제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이탈을 했어요. 이 시점에서 떨어질 때 공포를 했었고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사람들이 포모로 올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제 야, 이 정도면 여기가 바닥이었는데 뭐 손절을 했으니까 뭐 어떡하면 좋냐 그랬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살 길이다.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올라갔을 때마다 계속 자르지 않고 뭐 주식을 매입하신 분들은 여기 떨어졌을 때 더 큰 손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현금을 갖다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왔을 때는 더 싼 가격으로 이때보다 더 싼 가격 그리고 더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저도 잘 몰라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 경제학에는 여러 가지 비행동적인 게 많거든요. 비이성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나 뭐 사학개미 운동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이성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다 비이성적인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 내러티브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대로 추종해서 이유 없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공포도 똑같거든요. 공포도 버티다 주변 사람들이 지친 목소리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자, 뭐 세종 메디칼 보면은 세종 메디칼 이것도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차트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이런 차트 가지고 있으면 골 때린다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도 똑같잖아요. 쭉 뺐다가 전환사태 교체해서 이렇게 또 먹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바닥에서 또 의미 없는 상승을 시키는. 근데 이게 상장가 공모가가 여기였는데 이 기간 동안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빵 터트려 버리는 거죠. 복강경이 괜찮은 회사는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간에 투자를 한 적도 있는데 수익으로 나왔죠. 이 부분쯤에서. 그런데 그 복강경이 아니라 여기서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됐을걸요. 그래서 액면 분할되고 뭐 이것저것 하더니 결국에는 오너리스크랑 최대주주가 계속 바뀌면서 주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는 안 되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블루콤을 보시면은 오늘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한가로 가버렸죠. 이런 거는 이유를 지금 찾지 못하는 이유가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서 쭉 빠졌다는 거예요. 장 마감에 누가 던졌다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2시 30분 이후죠. 2시 30분 이후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증거금을 갖다가 채우기 위한 요건으로 반대 매매를 갖다가 채우지 못하 내일 오전 장시장 뭐 8시 40분까지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증거금에 대한 이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못 맞추겠다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 살살살 판 겁니다. 살살살 판 거예요. 그런데 그 거래량이 나중에는 도미노처럼 엄청나게 터져버린 거죠. 아마 이 140%에서 못 맞췄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내일 추가적으로 하방 또 나올 수 있겠죠. 또 나오면은 뭐 어질어질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전체 주식시장에서 한 30% 이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도 비투하거나 연끌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담보를 맞출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뭐 부동산에 이런 걸로 땡겨와서. 근데 지금 부동산 금리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죠? 부동산 금리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개인 신용대출 금리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런데다가 지금 주식 가격 폭락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반대매매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돈을 끌어올 데가 없잖아요. 내 인생을 차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시장의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기다가 뭐 CFD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매매 쓴 사람들 레버리지 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신용미수 쓴 사람들 어마어마할 겁니다. 한동안은 웬만하면은 매수를 하더라도 숨을 갖다가 좀 푹 쉬고 그 다음에 이렇게 CFD나 레버리지가 다 이미 터져 있는 걸 갖다 사시는 게 나아요. 뭐 셀피 글로벌 이런 거. 오늘 셀피 글로벌 어떤지 한번 볼까요?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 셀피 글로벌 오늘 보시면은 그래도 그죠? 덜 빠졌잖아요. 시장에 비해서 덜 빠졌다. 왜냐면 이미 여기서 반대매매가 다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갔다가 그냥 적정선에서 빠져버리는 그런 가격대죠. 종가 자체가 3%, 3.4%에서 마무리됐잖아요. 이런 거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게임이 터지고 나면 어마어마해져요. 오늘 하락간 종목들에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많을 거라서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절대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 개별적으로 이제 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쪽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에서는 2시, 3시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우량주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2시, 3시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나오는 가격대이고, 근데 이런 잡주들은 2시, 3시에 이미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2시, 3시쯤에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 잡주가 오늘 만약에 이걸 블록홈을 산다고 쳐봐요. 2시, 3시쯤에 나 이런 사야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샀겠어요? 좀 더 지켜보다가 3시에 폭락하는 거 보고 차라리 하한가에 샀겠죠. 그죠? 그렇게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되는 건데 이거 뭣도 모르고 그냥 시초가에 여기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바로 샀으면 그냥 오늘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테마가 있든 뭐가 있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꼭 안전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